17이 연애 상담들이 500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학생들의 연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럼. 가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분이 연애 상담을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남의 연애를? 호사가. 무엇이든 재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킹몬. 재능 거래하는 플랫폼이에요. 재능을 거래한다. 재능 마켓. 재능 마켓이죠. 네. 야, 이제 진짜 재능도 돈이 될 수 있다. 알바몬 브랜드라서 뒤에 몬이 알바몬, 킹몬.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알바는 소위 말해서 짧은 시간 동안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의 거래가 킹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알바라는 것 자체는 좀 여러 가지로 행정 절차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약간 좀 복잡합니다. 킹몬은 정말로 소소하고 사소한 건데 그런 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알바 자체가 일단 그렇죠. 더 가벼운 느낌으로 일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가벼운 재능과 어떤 사소한 그 물건 거래를 하는 곳이 이제 킹몬이다. 이런 거잖아. 내가 뭔가를 해. 근데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한데 예. 누군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은 그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영향을 받고 만족감도 느끼고 그거를 또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모르겠어 진짜로 실제로 알바를 할 수 있게 돼. 그렇죠. 어떤 그 단계를 가는 거의 초석을 닦는 어떤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나는 쓸모없지만 저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강점이 뭐냐면요. 킹몬은 이제 1:1 채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잘 알아보고 살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판매자는 아무래도 재능을 팔 때 되게 전문가여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소소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킹몬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이제 뭐 허접이어도 가능 뭐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말이 거칠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킹몬에 허접만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야. 허접도 그렇죠. 있고 고수도 있고 다 뭐 있지, 중간도 있고 뭐 한다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죠. 허들이 낮다. 허들이 낮다. 허들이 되게 낮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강동구 사니까 강동구로 이제 체크를 해놨고요. 이거 지역은 꼭 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기도 그림 그려주는 재능 거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카테고리 누르면은 되게 많습니다. 뭐 문서 작업, 파일 레슨, 번역, 통역, 이사청소. 이런 거 사실 전문으로 부르면은 좀 일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은 그 정도까지 되는 규모는 아닌데. 내 방 정도 이걸 또 업체를 부르자니 전문적으로 할 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비싸거든 전문적인 거.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게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으니까 좀 부담이 덜하죠. 약간 심부름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번역 통역은 또 이제 침투부가 글로벌화를 해야 된다. 내부적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ENG 붙나요? ENG?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찼으니까. 좁다. 이제 한국은 좁다. 세계로 간다. 세계촌으로 가야 되지 않냐. 비행기 타면은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어. 세계촌이에요. 맞아요. 지구는 돌고 돌면 뭐야 이거 별처럼 많은 형제.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뭘 하냐? 어떤 걸 번역하냐? 다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다 한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한국말로 표현해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들. 번역이라는 건 창조인데 이걸 과연 번역이 가능할 것이냐의 논의가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우리가 너무 밈을 많이 써서 그래 또. 그걸 2-3번을 했어요. 회의를 실제로. 실제로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엎어져서 한 5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다시 또 근질근질해져서 우리 글로벌화 해야 된다. 내면은 또 뭘 할 것이냐. 둘러보다가 없네요. 덮고 그걸 한 2-3번 했습니다. 알바라든가 그냥 업체를 하게 되면 이 팬심이 없으면은 그걸 못 이해. 그치. 이게 사실 이 채널에 대한 이해도랑 능력이랑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딱 핏이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거든요. 킹몬에 올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금액만 이것만 좀 짭짤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치. 마케팅 뭐예요? 사실 마케팅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홍보죠, 홍보. 홍보해주는 거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내가 말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할 게 없어. 그냥 엘리베이터에 서 있어 그냥. 엘리베이터 의자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타시는 분들한테마다 계속 여기 앞에 나가면 여기 과일 가게 있죠. 거기 오늘 사과 세일이에요. 근데 약간 투명하긴 해야지. 돈 받았습니다. 그렇죠. 해줘야지. 그래서 이거 핸드메이드인데 여기서
둘러보는 것만 재밌어. 진짜 디테일하다. 둘러보는 것 진짜 디테일하다. 목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면은 이야 미쳤다. 커미션도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원하는 그림을 요구를 하면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와 이건 왜 500원이야? 되게 싸네 갑자기. 반려동물 그림 그려드려요. 이게 실제 그리신 거라고? 사진인 것 같아. 아니야 그렸어. 위에다 리터칭해서 리터칭. 위에다 리터칭. 그림이다. 리터칭했어. 야 이거 포토샵 돌아가는 전기세가 더 들어가겠다. 포토샵 이거. 어허 이 사람 말을 심하게. 그것도 재능입니다. 이제 막 꿈나무 씨 있잖아요. 이제부터 막 시작하는 꿈나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있고요. 되게 아기자기한 거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편 만화도 제작하고요. 단편 만화 7만 원입니다. 나도 연재할까? 우리 한번 연재할까? 중간 컨펌은 할 때마다 3,000원이죠. 3,000원이면 할만한데? 그냥 내가 맡기고 싶어서 그래. 여기 또 보면은 제가 한번 쭉 둘러봤었는데 연습장에 그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셔. 잘 그리셨는데 왜 선 있는 데가 그리셨어?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경험에서 비춰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노트를 쓰다 보면은 뒤에 이만큼 남아요. 그럼 그거 버리기 아까우면 이만큼이 쌓입니다. 맞아. 그럼 소진해야 되거든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자녀분이 쓰고 남은 노트를 활용해서 하시는 취미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좀 되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선의 어떤 필력이나 이런 것들이 요거 있잖아요. 요즘도 많이 하나 저렇게 선연습을 되게 싸네요. 이거는 그냥 취미죠, 취미. 그러니까 이런 거 취미 활동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싶고.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나 그림 그냥 연습하는데 그림 그려가지고서는 서로 좋아한다 이런 것들 있으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막 와 너무 좋아하면 그게 또 보상이거든요. 그럼요. 옛날에 우리 왜 올렸어요? 그렇죠. 돈도 안 주는데 왜 올렸냐고. 맞아,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다음 편 달라. 두근두근거려. 페인의 세계 맨 처음 올렸는데 댓글이 3,000개, 4,000개가 달린 거야. 하루 사이에. 빨리 다음 편 올려놨는데 밤에 잠이 안 와. 막 심장이 떠. 보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보약이야. 맞아. 그때 그 보약 중독이었죠 사실. 그랬죠. 그게 사람을 그리고 이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사실.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나중에 되면은 되게 유명한 어떤 거장이 됐어. 작가가 되거나 또는 뭐 장인이 됐어.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킹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킹몬을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인큐베이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되잖아. 그치. 그리는 게 재밌어도 감상평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쭉 이어지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데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보여주면은 또 그런 좋은 취미 혹은 또 이게 또 실제로 진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법률까지 들어가 있어. 법률 상담이겠죠 아마. 그렇겠죠. 뭐 기타도 있습니다. 와 기타는 진짜 뭐가 올라와 있을까? 그러면은. 인스타 마팔하는 재능. 인스타 마팔하는 것도 재능일 수 있죠. 나는 인스타 마팔 잘 안 하거든요. 난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재능이 있으시네. 이게 마팔을 왜 하냐면 자기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인데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도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추천 인기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매소로 사거나 매소가 없으면 서로 해주자고. 그걸 거래를 하는구나. 근데 님 먼저 해. 거기서 자존심을 부려. 아니 내가 먼저 해줬는데 튀어. 딴 데로 가버려. 접속 종료하거나 딴 데로 가. 그럼 약간 상처받고. 그걸 원래 매소로 받으면 5,000 매소에서 10,000매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걸 인기도를 못 사고 오늘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는 인기도가 아까우니까 거래를 하는데. 인기도 거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이플 인기도의 느낌. 그러네요. 진짜 알려주시면 먼저 걸겠습니다. 신용장사 하시네. 또 귀여운 곰돌이 사진으로 해서 마음을 좀 살짝 녹이고. 그러네요. 마음의 그 벽을 허물고 여기서 먼저 해준다고? 그러면은 난 또 믿고 갈 수 있죠. 먼저 건다. 좋다. 대신 전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여기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약간 하고 싶어. 왜냐면은 형 이거 좀 주문하는 거 좀 싫어하잖아. 나 싫어하고 그리고 이런 거 있거든요. 수선을 맡겨야 되는데 이거 수선을 너무 오래된 옷이라 본사다 전화하자니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걸 막 미루고 싶은데 이거 감정노동이거든요. 감정노동을 2,000원 좀 싼 거 아닙니까? 좋아요. 이런 것들. 재능 기부 공짜로도 해주십니다. 축가를. 실용음악 보컬. 우와 진짜로? 그래서 요거 해서 진짜 재능 기부다. 이거는 난 사실 이런 부분도 너무 궁금해. 왜? 약간 이런 게 있어.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무대가 필요하다? 그럴 수 있죠. 연습도 해야 되니까. 대신 곡은 제가 선정합니다. 내가 연습해야 되는 노래가 있어.
그리고 현장에서 담금질을 통해 훈련법, 실전 훈련법, 여러 가지 그 오디오 세팅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서로가 어쨌든 윈윈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모닝콜도 700원에 해줍니다. 이거 모닝콜은 워낙 유명하죠.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전화는 총 3번까지 해줍니다. 700원에 3번이면은 야 괜찮다. 이분은 아침잠이 없으신가 보죠. 야, 재밌다. 야 이것도 재밌다. 보는 것만 해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이것도 있어요. 함께 해드리는 재능 기부. 야 함께 세차를 한다. 저 사실은 세차할 줄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함께 해주면은 할 수 있지. 아 그렇지. 가르쳐줄 거 아니야 또 어떻게 세차한다. 거기 밑에 거긴 닦아야 되고요. 뭐 있을 거 아니야. 외장 관리사를 준비하고 있고 순세차 3년 이상 하셔가지고 아주 세차가 취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하면요 진짜 개운해져요. 맞아. 그러니까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리 복잡하고 이럴 때는 그냥 세차장 달려가더라고. 뭐 왁스랑 뭐 해서 자기들끼리 막 보면서 막 서로 막 얘기도 하고 공유도 하고 정보도.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건 재능이라고 볼 수도 없을 텐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 혼자 취미였을 텐데 이런 장이 마련되면은 이것도 재능이 될 수 있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갱문에 쌓여 그러면은 더 많이 카테고리 늘어날 것 같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재능이 될 수 있나? 그쵸. 예를 들면 뭐 손가락 딱딱거리는 게 옆에서 딱딱거려요. 뭐 이런 것도 재능이 돼. 뭐 옛날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따가 사연 받은 거 읽을 거 아니에요. 네네. 상담할 건데 여기 상담도 있습니다. 상담. 진짜로 이런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도움 많이 되죠. 17이 연애 상담들이 500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학생들의 연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럼 17살의 눈으로 연애 상담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는 되게 솔직하게 자신을 밝혔고 금액도 500원이야. 이게 뭐냐면은 17살이니까 500원만 받겠습니다 라는 어떤 되게 솔직한 이런 분한테 나 연애 상담 물어보고 싶어. 왜냐면 진정성이 이미 보여. 나중에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17살이 봤을 때의 시각이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또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분이 연애 상담을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남의 연애를? 호사가 남의 연애 이거 듣는 거 재밌거든 사실은. 오호 이거 괜찮네. 야 육아 상담도 있고 연애 상담도 있고. 육아 상담도 있어요? 네, 육아 상담은 뭐 진짜 필요하죠. 뭐 111호는 뭐야? 팩포켓 ENTP 팩포켓드림. 야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한 게 자 그럼 지금부터 팩포켓드리겠습니다 하고 팩포켓 주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 그럼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몇 분 동안 할까요? 일단 5분만. 5분 할까요? 네. 지금부터 재겠습니다.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그따위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거는 그냥 그거 같아요. 현장에서 만족한 만큼 받겠다. 복채같이. 사실 이분도 뭔가 쌓여있어 독이. 독을 풀고 싶어. 요거는 호민이 형이 이거 호민이 잘하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물 받아야 돼. 왜냐면 울면서 다 나가니까 돈 받으려면 선물로만 진행해야 돼. 무조건 선물이야. 무조건 선물. 아무튼 이런 상담도 있습니다. 저희도 미리 사연을 받았었고 3개 받았는데 이런 것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만 살짝 열어놨었는데 친풍의 고민 상담소라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재능 기부를 해서 나중에 만약에 뭐 괜찮다 싶으면은 그 김풍의 고민 상담소 같이 뭐 콜라보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한번 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하면은 채팅 문의로 쭈르륵 나오니까 알아서 정리가 되고. 그렇죠. 그거 보면서 방송에서 쓸 수 있으니까 김문에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김풍 작가님이 금액 설정하면 알아서 이게 딱 그 이걸로 거래도 해주니까. 여기다가 돈도 받자. 돈의 흐름은 김문이 책임져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 돼. 나 부담스러워. 500원 받으면 부담스러워? 500원 안 돼. 500원도 안 돼. 나 111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능 기부 형태로 돈 안 받고 할 수도 있고 뭐 돈을 자기가 설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이제 상담소를 한번 운영을 해볼 텐데 그렇습니다. 3개 정도 추렸거든요. 미리 받았었어요. 치마랑 카페랑 이런 데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이들의 삶에 빛이 되어주고 계신 침착맨님 김풍님, 뻔하다면 뻔한 잔뜩 묵혀두었던 제 진심을 꺼내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회피형 인간의 전형입니다. 매우 외향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비겁해서 조금의 충돌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며 살아왔습니다. 30대인 지금까지 긴 시간을 가까이 지낸 인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가족 역시 불편해서 2년에 한 번꼴로 가끔만 마주합니다. 아예 모르는 곳에서 분위기를 휘어잡고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문제는 저의 지독한 비겁함 때문인 것 같아요. 무수한 심리 상담의 결론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라는 전제와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늘 김이 새버리곤 하는데요. 제 스스로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당에 측근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다들 사실은 믿을 사람이 하나 없이 사는 걸까요? 아니라면 전 어떻게 비겁한 자세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딪혀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힘이 충전되지 않아서 이것조차 못한다는 나를 혐오하게만 되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뚝딱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분들의 상담해 주시는 걸 들으며 위로를 받았던 찐풍 두 분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이거 심각한 고민인데? 이거 꽤 심각한 고민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 그게 되지 않나 봐요. 근데 이걸 자꾸 비겁하다고 자꾸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런 성격이 싫은가 봐. 본인이 회피형 인간이라는 걸로 진단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회피형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그거 하나가 다가 아닌 거야. 사연을 읽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이분이 갖고 있는 더 많은 어떤 좀 골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회피형 인간형도 나오는 거지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답은 아닌데 왜냐면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잖아요. 가면은 잘 쓰는 거야. 이건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면을 잘 써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웃겨. 되게 쾌활하고 활발해. 그렇다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아 오히려. 근데 좀 더 친해지고 뭐 할수록 약간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걸 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할 때마다 가면을 쓰고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으니까 더 잘 쓰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를 쓰니까 혼자 있을 때만큼은 에너지가 다 고갈되지. 힘 쫙 빠져. 그럼 당연히 회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나의 뭔가에 대해서 그걸 맞닥뜨렸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실망할까 봐. 나에 대한 실망감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차콤에서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차콤에서 벌어져서 가면을 쓰게 되고 가면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로기 상태로 자꾸.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분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단은 이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본인을 챙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를 먼저 챙겨야 돼.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본인을 먼저 좀 회피를 하는 것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나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나를 챙겼을 때 진짜의 내 모습이 뭔가가 있었을 때는 이걸 누군가 부딪혔었을 때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갔어. 그러면은 그래? 나는 원래 내가 이건데 네가 튕겨져 나갔으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서는 그냥 버릴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가면 내가 잘못했나? 내가 상황 파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냐면은 본인의 어떤 그 모습을 계속 좀 더 알아가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지 에너지가 덜 드는데 그쵸.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에너지 누수가 꽤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사회가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 사람이 본인을 찾기 전에 자꾸만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채팅 이건 1110원 떠치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그만할래. 나 111원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이분뿐만도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그래요. 정도의 차이지. 왜냐면은 침착맨도 보면은 지 생각대로 하는 게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튕겨 나가면은 어쩔 수 없지 뭐. 네가 튕겨 나갔으니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러지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자꾸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 말 들어야지.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들어야지. 눈치를 보게 만든다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서 성장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많은 분들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김풍 작가님 같은 경우는 활동을 이거저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데이터가 좀 그렇죠. 확보가 돼 있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시도해서 깨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본인을 알아간다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잡는다라는 게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색하고 생각하고 나는 뭐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뭘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내 취향은 뭐고 자기를 계속 알아가야 돼. 진짜 이 내 몸과 내 정신이 내 육체에 딱 들어맞는지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많이 보고 겪고 느끼는 것밖에 사실 답은 없다고 봐요. 하나의 증상만 보고서는 이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222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들으면서 느낀 게 가면을 쓰면 에너지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민 형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더 두꺼운 가면 쓰기 위해. 조민 작가님이 가면을 쓰고 있다고 지금 상정했네요. 가면은 무조건 쓰고 있지. 양말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요즘에 양말이 안 벗겨지더라고요. 실드 유지하려면 맞습니다. 계속 에너지 드는 거 운동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서 벗어버려 했는데 이젠 딴 데서 잘 안 벗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 고민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침풍님. 신규 1년차 초등학교 교사 인사드립니다.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무서워 보일 수 있을까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만만해 보입니다. 또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상처받을까봐 망설여지고 그 순간에는 지적할 말들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에게 제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 적이 많습니다. 결국 교실의 순한 아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성격이 센 아이들이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다른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더 무서운 선생님들 앞에서는 차분한 아이들을 보며 내가 더 무서웠더라면 더 좋은 학급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저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보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한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잘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카리스마를 키우고 무서워 보일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모두가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뭐 우리 군대 갔을 때도 그렇죠. 후임들에게 잘해주면은 잘해주니까 나한테는 잘해준 사람한테는 막 하고 자기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네. 손해보는 것 같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사실은 그거죠. 선생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학급에서? 학급에서요? 예. 소대장이죠. 자기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딱 장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인원들을. 그렇죠. 그리고 장악하려고 그들을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매가. 매? 아니 90년대까지 매가 그렇죠. 필요했어요. 일종의 매라는 거는 처벌이죠. 처벌은 뭐를 근거로 하죠? 선생님의 판단. 그 판단은 어디서 옵니까? 교육부. 그렇죠. 일종의 뭐냐면 행정이자 입법기관이에요. 본인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선생님뿐만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걸 아빠도 안 지켜. 엄마도 안 지켜면 이거는 무너져.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애들은 아빠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아빠가 안 보이면 딴 데 가서 딴짓 하는 거야. 정확하게 파악했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자신이 어떤 규칙과 뭐뭐를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딱 중심이 잡혀야 되고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한 사회의 어떤 통속적인 법도 마찬가지고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착한 아이, 나쁜 아이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너 기분 좋으니까 넌 좀 감면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걷어내야 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본인이 이 아이들을 얘도 이런 좋은 면이 있어.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라라는 스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법이다. 그거를 위해서는 나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게 카리스마는 사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착맨도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떻게 있죠? 뭐냐면은 뒷꼴린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꼴린 게 일관성이 있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침착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침착맨 이거 싫어할 텐데 여지없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착맨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오늘도 기분 좋으니까 이거 할까? 이거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이건 나는 안 할 사람인데 이걸 하라고요? 개코 원숭이도 바나나 주면 먹겠지. 서식지 어디 있고 다 알잖아요. 일관되잖아요. 그럼 개코 원숭이도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행동이나 이런 게 예측이 되고 하면. 그렇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개코 원숭이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카리스마는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직원들이 납득을 해야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납득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행동의 맞습니다. 당위성이라든지 말의 그 발언권이라든지 그런 게 생긴다는 거지. 막 매를 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순간에만 피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르는 거는 그럼 어떤 일관된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게 납득을 시킨다라는 말은 그들도 이걸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동의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럼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키는 걸 약속을 했다. 그럼 이대로 가는 거야.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생들은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 더 러프하기 때문에. 맞아요. 심지어 나 학교도 한번 가봤어. 말을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전두엽이 발달을 좀 덜 하거든요. 전두엽이 이성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발달한 아이들은 이거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되라면 그걸 제어를 하는데 이게 좀 덜 발달한 친구들은 생리적으로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실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또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쇼도 좀 필요합니다. 삼국지에서 보면 조조가 네네. 그 행군을 하다가 보리밭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보리밭이 망쳐지면은 그 해의 식량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거라서 보리밭에 들어가서 이제 보리를 망치면은 직결 심판 사형에 처하겠다. 근데 그러다가 조조가 이제 행군을 하는데 말이 깜짝 놀라서 보리밭에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근데 칼을 싹 꺼내. 그러더니 목을 해서 자르려고 하니까 신용을 하니까 당연히 와서 말리지. 막 뜯어 말려 막 몇 분을. 내가 한 말을 지켜야지. 사람들이 되니까. 말을 듣지. 그렇지. 내가 이걸 말하고 안 지키면 그게 카리스마인데. 막 쇼를 해. 그래서 안 돼서 머리카락만 자르고 오늘은 머리카락만 자르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목을 치겠다. 안 치지. 사람들 까먹어. 애들도 까먹고 그때 너그러워져. 선생님에게 그런 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 앞에서 자 선생님이 먼저 머리 자른다. 수업시에 떠들었다. 네. 그러면 머리 자르는 거야. 머리카락 자르는 거야. 선생님이 먼저 떠들었으니까 머리 자른다. 영구 머리래요. 영구 머리래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 사연인데요. 자 30대 디자이너 침순입니다. 트렌드나 그래픽 스타일 디자인 작업물에 대한 인사이트나 영감이 많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호기심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감동도 없는 무미건조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의 자기적인 게시물들에 질리고 쏟아져 나오는 그래픽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디자인 일을 해야 하는 것에 회의감이 들고 있는데요. 다른 일을 찾는 건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1인 가구의 삶을 영위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작가님들도 크던 작던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고민하실 텐데 이런 권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는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운동선수라든지 다 적용되는 문제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그냥 계속 하면은 또 벗어나진다고. 드립다 그냥 계속 양으로 비벼버리면은 벗어나진다고. 그렇게 해결책을 말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은 근데 다만 진짜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지구력이 떨어졌어 많이. 그런 디자인물이나 이런 거를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참고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여기서 이거 좀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결과물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또 통과가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레퍼런스라는 거를 찾는다고.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레퍼런스라는 건 어떻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재생산물이에요. 사실 재생산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디자인이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이 레퍼런스만 찾고 있는 거야. 내가 소모만 되고 있고 이분한테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생계에 관련된 일들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빠듯하고 정신이 없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거를 하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과연 에너지가 없을까? 사실 찾으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거를 새롭고 찾고 뭐하고 하는 그 에너지가 난 지금 고갈된 거야. 나한테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거든. 근데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만화책이든 다시 봐요. 옛날에 내가 처음 뭔가 웹툰이라는 거 또는 만화를 그린다 또는 뭔가 내가 어떤 창작물을 한다 뭔가를 했었을 때 뇌라는 거는 그렇게 좀 다시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 자동문 축구단 골 넣으면 재밌듯이 나도 넣습니다. 넣었어요? 저도 한번 골로 봤어요. 재밌듯이 재밌어요. 자기가 실적이나 어떤 성적을 보여주면은 다시 또 흥미가 다시 또 붙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뇌도 결국은 생체 기관이고 내장 기관이에요. 어쨌든 몸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도 상한 다고. 예를 들면 2022년도 보면은 제가 라면 꼰대를 찍었든 침투를 같이 하든 뭐 수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이때에 대한 거를 하나씩 다 기억에 저장해 놓고 일기도 쓰니까 제가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걸 또 꺼내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한테는 미래의 중요한 과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일기 구글 문서로 같이 공유해주면 안 돼요? 야 내가 인순신이라고. 저만. 아니 왜 공유를 해? 수정 안 할 테니까. 읽기 자격으로만. 나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 남의 일기에 관심이 많아. 그런 건 실제로 그런 걸 치료를 했다고 하잖아요. 왜 치매 걸리시거나 나이 들어서 무기력해지신 어르신들한테 그들이 20대 때 했던 것들을 다 해주는 거야. 유행했던 음악 들려주고. 그랬더니 이분들의 뇌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형의 일기를 구글 시트로 나에게 공유해주면 나의 뇌도 이거 나의 추억이고 내 거잖아. 도와줘요. 그걸 뭘 도와줘. 좀 도와줘요. 내가 가끔 말해줄게요. 내가 가끔 말해줄게. 그럼 되잖아. 일기까지는 더 많잖아요. 안 돼. 일기까지 하는 건 안 돼. 이게 너무 심해. 그 제가 뭐 아이디를 뭐 유출하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내 알몸 보여줄게. 차라리. 그게 너무 창피해. 안 돼. 그럼 구글 포토에다 올려주세요. 알몸.
저는 수정 안 하고 읽기만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뭐 실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한번 읽어주는 것도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아 맞아요. 요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3개 고민을 받고요. 그 아까 친풍 고민 상담소 그 긱몬에다 열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열었었는데 지금 채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채팅이.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개 골라보죠. 하나 좀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그리고 방장님. 저는 곧 26살이 되는 여성 시청자입니다. 그리고 투수입니다. 말만 투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백수예요. 저에겐 백수인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꿈도 없고 취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무님께서 고민상담소 컨텐츠를 진행하실 때 이거저거 다 해보라고 하셨지요? 정말 이거저거 다 해봤습니다. 휴학하고 어학연수 다녀왔고요.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학생회 동아리 PC방 등 대학생으로서 놀 건 다 놀아봤습니다. 놀기만 했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미대로 전과 해보겠다고 미술학원도 다녔고요. 학사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요가, 복싱 등 운동학원도 다녀봤고요.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라면 전부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학은 성적 맞춰서 왔지만 20대 안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 취직을 못한 것보다 그렇게 지원을 받고도 꿈조차 찾지 못한 제 처지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전공 살려 취직하고 싶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진로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확실한 취미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 잘해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부럽긴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모르니 입사 지원서도 잘 써질 리가 없습니다. 전무님과 방장님의 따끔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꿈을 찾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찾고 나의 꿈을 찾고 이러는 거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니까. 그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나는 경험을 많이 해봤다. 난 많이 해봤는데도 모르겠다. 많은 걸 해보는 게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많은 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걸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성취예요.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서 뭐 하나에 대한 성취감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성취감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일수록 애기들한테 성취감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줘. 왜냐하면 성취를 해주면 인정을 하거든. 내가 인정받고 타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든 뭐 하든 간에 그 인정을 받는 것이 내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잘하는 사람 자신감이 생기고. 이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진짜 많이 해봤어요. 어떤 거든 간에 일단 모르겠으면은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에 어떤 거라든가 하나 잡아. 그럼 얘를 성취까지 가보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한번 줘보는 거죠. 회사를 들어가든 뭐 하든 간에 한번 인정까지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됐었을 때는 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이미 내가 깔아놓은 게 많아요. 다양한 걸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성취를 하고 났더니 내가 그때 대충 해봤는데 야 그거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요? 전무님이 저한테 나지막하게 고민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공개를 해도 되는지 뭐였죠? 뭐 하나 진득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됐는데 하면서 약간 그 다운된 목소리로 진짜로 그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다양한 걸 해봤는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다양한 걸 해보다 보니까 그거랑 지금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게 계속 쭉 한번 해보라는 게 그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은 예전에는 웹툰을 처음 했었을 때는 웹툰을 마무리를 못 짓고 끝냈어요. 내가 질려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럭키곰스타도 그렇고 뭐 페인가족도 그런데 럭키곰스타 마무리 됐는데 안 됐어. 급하게 한 거예요? 그냥 마무리 대충 해놓고 나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고 나서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한동안 생각을 안 했죠. 막 그러다가 다시 웹툰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말에서 이게 사실 도망간 건데 도망갔어 너도? 도망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도망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국에서 천축국을 가는 거잖아요. 요만큼 갔거든요. 그들의 모험은 계속된다.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한 4년 5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친다니까 그게. 사실 말을 안 했지만 이 자리에서 고민상담 자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급하게 하다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웹툰을 했잖아요. 끝을 냈어. 성취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드라마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엔딩.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이건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집념이 보였어요. 뭔가 약간 오기도 생기신 것 같았고 내가 이걸 끝내야지 내가 뭔가 속 시원해질 것 같다. 결국은 그런 성취나 그런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연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좋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유학을 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침투부를 늘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6월부터 1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연애도 자주 하던 사람이고 고1이 돼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달랐습니다. 어른이신 침착민 전무님이 읽으시면 애기가 되게 인상적인 연애를 했나 보다 싶으시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만나봤지만 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연애한 지 어느덧 3개월 100일이 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니고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겠답니다. 너무너무 놀랐고 현재는 유학을 간 지 2개월이 안 된 상태이고 여름방학마다는 2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간다는데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진풍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 그녀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올해부터 만난 거네요. 옛날에 이런 뮤직비디오 많았는데 옛날 90년대 유학을 간다고 갑자기 공항에서 떠나고 막 갑자기 놀라운 비행기 그리고 뜨면서 가난한 남자애가 그 부잣집 여자애 그 소나기 그런 것처럼 잘해주고 싶어서 어렵게 알바해서 신문 배달해서 만들어서 타는데 이삿짐 막 옮기고 있어. 용달차에 그런 뮤직비디오 많았어요. 부잣집 엄마가 발견했는데 걔 없다고 있는데 그래서 엇갈려. 여자애는 여자애대로 야 이사 가는데 끝까지 안 나오네 이러면서 서운해. 서로 마상이고. 아무튼 요분은 이제 기다리고 싶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그때 PC 통신으로 채팅으로 서로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하기가 좀 그래요?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운데. 부끄럽구나. 닉네임을 누구누구 남편 누구누구 부인 이런 거 있잖아. 채팅해서 그런 거를 했다고. 근데 중학교 3학년이 그랬다고.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이분은 너무 심각한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남녀공학을 간다는 거야. 너무 그게 불안한 거야. 사는 곳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친구랑 자주 본 적도 없는데 부인인데 내 부인인데 웃어? 남편을 놓고 남녀공학으로 가? 웃지 마. 심각하잖아 지금. 근데 서로 뭔가 이런 게 사랑인가 싶은 게 있었다고. 서로가 막 편지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연애를 해버렸다고. 엄청나게 진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꽤 오래 갔어. 주고받은 편지의 그 친구는 아직도 날 좋아해. 근데 현실에 지금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생겨버렸어. 그럼 이 편지가 막 찢어버리는 거야. 이 편지에 있는 그 친구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차츰 이제 나이가 들고 진짜로 연애를 해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의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 그 시절에 나는 그게 진심이었고 그때의 내 그 떨림과 이런 것들에 대해 감정이 나를 되게 수많은 어떤 뭐 음악을 듣던 그 당시에 소설을 읽던 뭐 영화를 보던 간에 이게 다 나한테 그냥 다 흡수되는 거야. 그런 감수성이 길러지는 정말 좋은 계기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아마 엄청나게 그 열려있는 상황일 거예요.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를 그런 소양을 지금 되게 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별도 하게 될 텐데 뭐 안 하면 더 좋고 하더라도 그때 막 그 감정을 다스리려고 막 아마 음악도 듣고 뭣도 듣고 막 고민 상담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좋은 걸음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면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부모님과 대면 설득. 유학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진로 상담까지. 진로 상담을 킹몬을 통해서 500원을 받고 한다면 여친 아버지와 킹몬을 통해서 진로 상담까지. 그럼 뭐 좋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연을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못 읽어드려서 미안하고요. 고민 더 있으시면은 김풍의 고민 상담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위에 이제 배너가 있거든요. 앱에 선물 팡팡 뿌리러 산타 이노 왔다 킥 이거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요. 이거 이노인가 봐요. 산타 이노가 선물 드리는데 요거 있습니다. 미쳤다리. 네이버페이 5,000원권을 이게 진짜지. 5,000원권을 전부 드리지 않습니다. 전부 드리면 너무 많고 김문 그러면 망해요. 안 돼. 2,500명 2,500명도 많다. 2,50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띄어쓰기 없이 코드를 입력하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5글자. 5글자죠. 킹몬 침착맨을 입력하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엔페이 5,000원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몬 침착맨. 김풍도 있어야 되는데 왜 김풍 뺐지? 아니 괜찮아요. 그럼 더 길어져. 광고 방송을 좀 더 시청자 친화적으로 좀 재밌을 만한 흥미 위주로 해가지고 김몬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김몬에서 이게 제공받아서 같이 한 거니까. 여러분 알죠?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김몬 3번 외치고 주무세요. 우리는 한 5번 외칠 테니까 자기 전에 김몬 3번씩 외치고. 김몬을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외치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